종로학원 대표과학 강사 안석환입니다. 얼굴이 안 돼서 실력으로 승부하는 강사. 농담이고. 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선생님이 예고했던 대로 효소.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단 효소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토대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하면, 효소가 뭐였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물질대사지, 물질대사.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물질의 변화를 이야기했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 이제 생명체 내부.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 여기엔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효소가 필요하다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효소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왜 그래프 기억나? 그래프? 그 저기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니네들 보기 이렇게인가? 그래. 자, 이렇게 가는 활성화 에너지 있었죠? 나무가 타려면 뭐가 필요해? 그래, 발화점, 그치? 불이 붙으려면 최소한의 온도가 필요하잖아? 그 발화점까지의 온도, 그걸 올려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해야 됐었죠? 열 에너지. 자, 그 에너지만큼을 뭐라고 했다?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효소가 생명체 내에 있어서 좋은 점이 뭐야?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니네 포도당 알지? 포도당? 포도당이 아니고 포도당. 자, 포도당이 실험실에서 태우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걸 몇 도까지 올려줘야 되냐면 400도까지 올려줘야 돼. 400도. 근데 우리 몸 안에서는 포도당의 분해가 일어나거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뒤에 가서 이제 또 호흡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일어나. 실험실에서 분해를 하려면 몇 도까지? 400도. 우리 몸이 400도가 된다 생각을 해봐. 말이 안 되지, 그치? 다 타버리잖아. 우리 몸에서 그게 분해가 일어나는데 누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기 때문에 37도씨에서 그 반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400도씨만큼은 이만큼의 에너지지만 37도씨는 요만큼이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자, 이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돼? 효소가 있으니까 줄어들게 되죠. 그치? 자,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효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체 내에서 물질의 변화,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거다. 촉매다. 촉매. 촉매라고 하는 요 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사실 하나는 무기촉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유기촉매라고 하는 게 있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무기물과 유기물을 간단히 이야기했었지, 그치? 무기물은 짱돌. 얘는 응가 같은 거,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거. 오케이? 그래서 무기촉매 같은 경우엔 주로 금속 종류 이루어져 있고, 금속 종류 이런 거 짱돌. 자, 유기촉매 같은 경우엔 대부분 단백질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고. 자, 그냥 이게 주성분이 그렇다는 거야. 뭐 이거만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닐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무기촉매와 유기촉매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무기촉매 같은 경우에는 자, 금속이니까 짱돌을 막 끓인다 그래서 변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얘 단백질은 변하죠. 우리 계란 익히면 어떻게 돼? 굳잖아, 그치? 프라이 하면 굳잖아. 굳으니까, 변성되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열에 약한 거가 되겠지, 그치? 열에 약하다, 얘는 열에 약하지 않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항상 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 그러니까 효소의 활성도, 촉매의 활성도, 이 정도가, 자,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몇 도시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40도씨 있죠. 40도씨 정도가 되면 40도씨 정도. 여기가 37도씨, 여기가 가장 최고 그 반응 속도가 빠른 곳이고요. 40도씨 정도가 되면 얘네들은 활성도가 쭉 떨어져 버려. 그 이유가 뭐야? 그치? 이거 굳어버리지. 단백질이 변성되기 때문에. 변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기촉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든. 그래서 요거는 요런 식으로 가게 돼. 요런 식으로. 알겠어? 이건 무기촉매가 되고요. 얘는 유기촉매가 되겠지. 그치? 요런 유기촉매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효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효소. 알겠죠? 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은 무기촉매와 유기촉매가 이렇게 다르다. 즉, 무기촉매는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도가 계속해서 높아져. 반응 속도가 계속 빨라져요. 자, 근데
유기촉매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활성도가 증가하다가 적정 온도가 되게 되면 최고값을 갖고요. 이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활성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변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요 내용 일단 알아보고요. 여기 유기촉매, 즉 효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기 가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 효소 특징을 좀 알아야지. 특징. 효소의 특징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이 효소라는 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바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거 온도라고 하는 것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온도에 약하다. 자, 또 단백질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징이 더 나오거든. 자, 그게 뭐냐면 세 번째 pH에 민감하다. 이 민감하다라는 표현하고 약하다라는 표현을 같이 생각하면 안 돼. 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pH가 2인 그 어떤 효소가 있어. 그러니까 2인 상태에서 활성도가 높은 효소가 있고 7인 상태에서 활성도가 높은 효소가 있단 말이야. 근데 2인 그 효소는 7인 상태에 가서 활성도를 제대로 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조금 이따가 그래프 보면서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거야.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네 번째는 우리 효소라고 하는 건 아주 작은 양. 자, 미량을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냐면 자기의 어떤 그 활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어. 즉 물질 대사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양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양이. 자, 요 이유는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효소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이 있냐면 기진, 특이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어. 많다, 그지? 다섯 가지.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 효소에 대한 대답이겠죠. 어떤 예?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학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냐면 자, 과학과 인간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과학을 어디에다 이용하느냐 실생활에 접목되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의고사가 나올 때도 있지 이런 예가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가 돼. 그럼 이 예를 알아보려면 거기에 깔려있는 기본 바탕, 즉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오히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쪽에 와갖고 단백질이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그죠? 두 번째 온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바로 옆에 선생님이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그래프 다시 가가지고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쁘게 그려놨어요. 일부러 다시 한번 써먹으려고. 자, 여기 봐봐. 지금 무기촉매 이제 쌩까도 되고 유기촉매를 한번 봐봐요. 유기촉매에서 주의할 점은 이거야. 자, 낮은 온도 요만큼이죠? 자, 여기서 이만큼의 활성도가 있어. 높은 온도 여기 비슷한가? 이렇게 비슷하지, 그치? 같은 크기의 활성도가 있네, 그죠? 자, 이거는 니네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낮은 온도에서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활성도가 다시 높아져. 그래서 저온에서 적정 온도가 되잖아? 그러면 활성도가 증가해. 오케이? 자, 근데 이 고온 있죠? 고온 상태에서 적정 온도로 오게 됐을 때는 활성도가 변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봐. 단백질이 굳은 거야 지금 온도가 높아져서. 그럼 니네들이 스테이크 먹어봤지? 스테이크를 웰던으로 먹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디움도 피가 질질 흘러서 못 먹어요. 그럼 웰던으로 딱 구워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니네들이 그 입에다 탁 쳐넣어봐. 천장 다 딘다, 그치? 뜨끈뜨끈하고 김 모락모락 나는 거 입에다 넣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어떻게 조금 썰면서 식혀, 그치? 썰면서 식혔다? 자, 근데 얘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의 구조가 바뀌었던 게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익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조가 변성이 돼서 익은 거야, 말 그대로. 근데 그게 구조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활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 얘기는. 그치? 익히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니네가 먹으려고 그래서 후후 불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곤란하지, 그치? 달걀 삶을 때도 마찬가지다. 달걀을 삶았어? 뜨거워.
식혀야지. 찬물에 넣어가지고 까면. 아 그래. 질질 새는 거요. 이제 맛있는 달걀, 삶은 달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새는 거지.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이해가 돼요? 좀 어렵나? 그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봐봐. 자, 이게 뭐냐면 효소가 부시려고 하는 물질이야. 오케이? 요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쓸 때가 여기다 지우고 쓸까?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자, 그러면 기질을 부시는 놈을 누구라고 하냐면 효소라고 해요. 효소. 오케이? 자, 그러면 기질하고 효소하고 붙잖아? 그러면 효소가 기질을 분해시켜. 그러면 생성물이 만들어져. 생성물. 자, 그러면 얘가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 자, 요렇게 생겨먹은 기질이 있어. 요런 식으로. 오케이? 요런 식으로 생긴 기질이 있는데, 효소는 이렇게 생긴 거야. 모양이 비슷하다, 그죠? 비슷해.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질을 효소가 분해시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얘를 부시려면 일단 구조가 맞아서 붙어야 돼. 붙지 않으면 부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하고 붙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요런 모양이 되겠지? 요렇게. 그치? 붙은 모양. 그런 다음에 얘를 딱 부시면 어떻게 되는 거? 다시 효소는 원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여기에서 생성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두 개를 뭐라고 하는데 요걸 생성물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이런 기질이 효소와 붙어. 그러면 이건 효소와 기질이 붙은 복합체가 됩니다. 그럼 이걸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효소기질 복합체에서 이 기질이 분해된 생성물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효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런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촉매, 생체 촉매, 유기촉매, 효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미리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기질과 효소가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질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리가 먹는 건 뭐 포도당도 있고, 지금 포도당이라고 할까? 포도당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걸 지방이라고 하자. 지방.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생긴 걸 단백질이라고 합시다. 단백질. 그럼 단백질도 분해해야 되고, 포도당도 분해해야 되고, 지방도 분해해야 되고 하는데, 그지? 지금 이 효소가 얘만 분해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지. 모양이 얘하고만 맞잖아. 그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기질 특이성. 좀 어렵지. 말이 어렵지. 그치? 내용은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하는 책들이 많아. 열쇠, 자물쇠. 그럼 열쇠는 뭐야? 그래, 효소야. 자물쇠. 기질이 되겠지? 하나의 종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만 부실 수 있는 거야. 하나의 기질하고만 반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효소 1기질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봐. 얘가 포도당도 분해하고 지방도 분해하고 단백질도 분해하고 그럼 좋잖아. 그지? 그래.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얘도 다 분해하잖아? 그러면 있잖아. 니네는 선생님 좀 못 들어. 왜?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침이 많이 튀는 편이거든? 맨 앞자리에 앉은 애들 있지? 선생님 침이 딱 튀어. 어떻게 돼? 얼굴은 작살나는 거야. 왜? 니네 얼굴 다 고깃덩어리잖아. 단백질. 그지? 왜? 선생님 침 속에 뭐 있어? 아밀라제. 그죠? 자, 아밀라제는 뭐를 분해해? 아밀라제. 녹말 분해 요소죠? 그래. 녹말만 분해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도 분해한다 생각을 해봐. 보면 니네들 여기다 방탄유리 깔고 수업 들어야 돼. 알았어? 고마운 거야, 이건. 그래. 자, 이런 거 우리가 기질 특이성 5번에 있는 걸 미리 설명해 줘야 돼. 자, 하여튼. 자, 온도에 약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할게. 봐봐. 무슨 얘기였던 거야? 자, 온도가 올라가서 이 구조가 일그러진 거야. 이 구조가 온도가 올라가면 막 이런 식이 된다고. 이런 식이. 그럼 더 이상 얘하고 결합할 수 있어? 못하지. 그치? 근데 한 번 변성된 건 원래 상태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저온 상태인 건 얘네들의 운동 속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해서 활성도가 낮은 거거든.
그러니까 구조 변성하고 저온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죠. 온도가 높아져 주면,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도가 올라가서 반응이 빨라져.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변성, 구조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지. 니네들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다 주고 뭘 기억이라고 할까? 니은이라고 하고 기억과 니은 상태에서 뭐 효소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공통적인 방법은 적정 온도로 옮겨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아 맞을 것 같아. 그래프상으로는 그지? 근데 얘는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거 조심해줘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온도에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세 번째로 pH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할게. 자 pH에 민감하다는 얘기는 중학교 때도 봤던 그래프다 이건. 자, 여기가 pH가 되고요. 자,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활성도가 돼요. 활성도가 되는데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pH가 2고요. 여기가 pH 6이고 pH 7이야.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얘는 트리틴이고 얘는 뭐 아밀라제고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펩신이야. 펩신 다 알고 있는 거죠. 중학교 때 외운 거니까. 그러면 펩신이라고 하는 놈은 pH 2에서만 활성도가 높은 거야. 오케이? 얘는 위에 가면 2배 오면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얘도 똑같은 얘기야.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 왜? 그치? 니네가 오바이트를 하는 순간 니네 입은 그래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장난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pH 2에서만 활성도가 있으니까 니네들 입은 pH가 7이죠? 그래 그래서 펩신이 위로 올라오더라도 단백질 분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된다 이렇게 외워. 그게 쉬워 지금은. 알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pH에 민감하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야? 효소의 종류마다 그렇지 적정 pH가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지, 그렇지? 온도에 약하다는 이야기. 고온이 되면 뭐 된다? 변성돼요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고. 그럼 이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알겠지? 자 그리고 네 번째 미량으로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 효소는 반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 그래 생성물만 빼내고 나는 효소는 그래 원상복귀 되지. 그치 원상복귀. 그럼 무슨 소리야? 얘는 왜 이렇게 돼? 그치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소의 특징 뭐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얘에 대한 설명. 이 얘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여러 가지 얘들이 있어요. 너희들 책에 있는 얘들을 일단 보게 되면 첫 번째 뭐 고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니네 고기 먹을 때 여기다 뭐 먹냐? 뭐 무쌈, 그치? 무쌈, 뭐 상추, 뭐 과일. 이 과일은 뭐 왜 엄마들한테 물어봐봐. 엄마 소불고기 할 때 어떻게 해? 그러고 물어보면 엄마가 거기다 과일을 갈아서 집어넣죠. 왜 그러냐면 과일을 갈아서 고기에 재놓잖아? 그러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그냥 먹으면 질기거든. 그래서 과일을 넣어서 하룻밤 정도 재놓으면 고기가 연해져요. 선생님이 옛날에 인천 와가지고 그걸 한번 해먹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었어. 얼만큼 실패했냐면 아주 큰 실수를 했지. 고기 한 근에다가 이따만한 배 하나를 다 갈아 넣었어.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국물만 남았더라고.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과학 선생님이 그런 것도 실수를 해. 깜빡깜빡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런 얘기들이 고기와 함께 나오잖아?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고기 먹는데 뭐뭐 한다 그러면 다 효소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고기 먹을 때 야채 왜 먹으라 그래? 그래. 이 안에는 고기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들어있어. 자, 두 번째. 소화제 있죠? 소화제. 자, 소화제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것도 다 효소야. 얘네들 먹는 거 고기도 먹지, 밥도 먹지, 그리고 뭐도 먹냐? 고기에 단백질도 있지만 이제 기름 덩어리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단백질, 지방, 그 탄수화물 다 먹는단 말이야. 그거를 다 분해시킬 수 있는 소화제. 그걸 효소가 다 들어있는 걸 그걸 소화제라고 하는 거야. 네,
요즘 소화제하고 옛날 소화제하고 좀 틀리대. 옛날 소화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식 위주잖아. 고기를 많이 안 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 분해 효소보다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있죠? 그게 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바뀌었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기름기, 지방, 단백질 이런 거를 분해할 수 있는 요소를 좀 더 많이 첨가를 했대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효소에 그러면 세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제는 합성 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세제 안에도 뭐가 있어? 여기도 효소가 들어있어. 효소. 알겠죠? 계면활성제 그러면 다 우리가 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에 보면 무슨 효소, 무슨 효소로 다 써있다. 자, 또 뭐 네 번째 청바지. 이건 뭐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청바지 구제를 만들지, 그치? 구제 청바지. 이 청바지의 원료가 뭐냐면 셀룰로스라고 하는 식물성 섬유야. 식물성 섬유. 셀룰로스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분해가 안 돼. 우린 그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소나 양 이런 초식 동물들이 있지? 걔네들은 분해가 돼. 효소가 있어서. 근데 이 청바지 셀룰로스로 만든 청바지가 구제 청바지를 만들 때 옛날에는 세탁기 있지. 세탁기에다가 자갈 같은 걸 같이 돌렸대. 환장하는 거지. 세탁기 한 대 100만 원이다? 2벌 나왔어. 왜? 10벌을 넣고 빨아도 자갈 넣고 돌리니까 막 심하게 찢어진 거 못 팔잖아.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모양 이쁜 거 딱 2벌 건졌단 말이야. 근데 세탁기가 자갈을 넣고 돌려서 고장이 났어. 그러면 한 벌에 얼마? 50만 원만 받으면 야 똔똔이밖에 더 되냐. 한 70만 원, 80만 원 받아야지. 그치? 되게 비싸지. 모양도 이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에는 청바지가 이렇게 있잖아. 청바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문양을 새길 수가 있어. 어떻게?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 셀룰라 아제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뿌리는 거야. 이만큼. 자, 내가 무릎팍을 좀 찍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좀 많이 뿌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쁜 모양의 청바지를 또 만들기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에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식혜. 잘 배워놔 인마. 나중에 니네 시집장 가가지고 남편 마누라 이거 해주고 그래야지 이쁨 받지. 요즘에 남자라고 안 하고 뭐 여자라고 뭐 하고 이런 거 없어. 그러냐? 그래. 선생님이 장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요. 농담이고. 자, 봐봐. 자, 식혜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냐면요. 자, 맨 처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 밥을 좀 꼬들꼬들하게 해야 맛있대네. 밥을 꼬들꼬들하게 한대.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엿기름이라는 게 있어. 지금 요즘 애들은 몰라, 엿기름 그러면. 자,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 엿기름 그러면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요 안에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효소. 자, 어떤 효소? 그치, 밥을 분해하는 요소니까 당연히 아밀라제가 되겠죠. 아밀라제. 자, 요런 엿기름을 집어넣고 이 밥을 삭혀, 물을 붓고 밥을 삭힌단 말이야. 약간 뜨거운 온도. 어떤 온도? 그렇지, 당연히 체온 비슷한 37도씨 정도가 되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적정 온도 몇 도? 37도. 그치? 그래. 자, 요 온도에다가 놓고 이제 삭혀. 삭힌다는 얘기는 얘를 분해시키게 놔둔다는 이야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분해가 막 되게 되면 얘가 이제 뭐로 분해가 되냐면 녹말이 이렇게 엿당이라고 하는 놈으로 분해가 돼. 왜? 녹말이 달다라고 알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 안 돼. 엿당은 단맛이 나. 근데 이건 단맛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밥 한 숟갈 입에다 넣고 바로 우와 달다. 미친놈이지 그거.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요. 근데 한 숟갈 넣고 입에다가 넣고 콕콕 씹잖아? 그러면 단맛이 나기 시작해. 진짜야, 해봐. 한 30번 정도 씹으면 그런 것 같아. 부사야, 안 세봤어. 니네가 해봐. 그래. 하여튼,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면서 단맛이 생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왜 식혜의 꽃은 뭐냐? 그래. 그 위에 동동 떠있는 밥알 아니냐, 밥알. 그지? 근데 그 밥알이 다 분해돼가지고, 그 쌀껍데기 있지? 눈에 이렇게 붙어있는 쌀벼 같은 게 찌꺼기, 그런 것만 남아있어봐. 그럼 되게 싫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얘네들 밥을 다 분해시켜버리면 안 되고 중간에 무슨 짓을 하냐면 그래 얘기하는 애들이 있지. 끓여 왜 끓여?
아까 이거 하면서 얘기했는데 37도를 넘어서 몇 도 이상? 40도 이상 되면 뭐 돼? 그렇지, 변성되는 거야. 누가? 효소가. 야, 효소가 변성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끓여가지고 식혜가 완성이 되는 거야. 식혜 만드는 법 얘기를 했더니 군침이 싹 돌아, 그지? 요거를 갖다가 그 뭐냐 냉장고에다가 딱 넣었다가 살얼음 싹 긁어가지고 몇 개 띄우고 그래. 오늘 집에 가서 식혜 사 먹어야지.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효소에 대한 예 있죠? 예. 이거 말고도 많거든.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씩 찾아보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와. 선생님 뭐 멀리 있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교무실에 맨날 있으니까 찾아오시고요. 자, 모르겠어.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한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끝냈는데 효소 여기까지만 하면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물질 대사. 물질 대사 우리가 알아본 게 많지가 않아. 그게 개괄적인 내용만 살펴본 거라고.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 우리 동화하고 이화 있었지. 자, 동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그렇지 광합성. 이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호흡. 그래.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광합성도 꽤 분량이 되고요. 호흡도 꽤 분량이 돼.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좀 나눠서 선생님이 강의를 올려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석환이었습니다.